우리나라 청소년의 약 15%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된 경향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 물어봤습니다.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등 전국적으로 129만여 명입니다. 그 결과 전체의 15%인 19만 6천여 명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1% 가까이 는 수치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의존도가 둘 다 높은 중복 위험군 청소년은 조사 대상의 5%를 차지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과의존 위험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1, 고1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위험군 수가 더 많았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둘 다 중독된 중복 위험군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000명 정도 많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나 게임을 이용하는 여학생이 늘면서 여학생들의 중독 경향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가부는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진단된 청소년에게 연령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치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가장 먼저 챙길 것 같나요? 2010년경 실시된 이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주로 카메라, 사진, 편지, 노트와 같은 추억이 담긴 물건을 챙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요즘,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초등학교 5학년인 우리 반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90% 이상이 스마트폰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스마트폰에 담긴 추억 때문일까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동영상 시청, 게임, SNS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추억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들만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도 스마트폰을 자주 보시잖아요. 네, 맞아요. 지하철만 타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죠? 심지어 길을 걸어가면서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높음은 물론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를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 키즈폰이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 과의존인 사람들을 만나요? 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 5명 중 1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무조건 스마트폰 과의존인가요? 저는 학교 온라인 학습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만 그 외에는 잘 안 하거든요. 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무조건 과의존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3가지에 해당될 때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현저성입니다. 이는 스마트폰에만 흥미를 느끼고 공부는 물론 독서, 운동과 같은 다른 취미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는 조절 실패입니다.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 몰래 스마트폰을 하거나 밤 늦게까지 하게 됩니다. 셋째는 문제적 결과입니다.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나타나거나 가족과의 갈등, 학교 생활에서의 문제 등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으로 인해 현저성, 조절 실패, 문제적 결과가 나타날 때 이를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합니다. 제 얘기 같아요. 제가 요즘 스마트폰을 몰래 하거든요. 그러다 엄마한테 들켜서 혼나고, 혼나지 않으려고 밤늦게 몰래 하게 되고, 밤에 몰래 하다 보니 학교에서 조는 일이 생겨 학교에서 또 혼나고 걱정이네요. 저는 주말에 스마트폰을 사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네, 부작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같이 알아봅시다. 첫째, 팝콘 브레인. 스마트폰의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해져 뇌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팝콘 브레인 때문인지
게임이나 SNS에서는 활발하지만 학교에서는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제 친구도 게임할 때는 활발하고 말도 많은데 평소에는 조용하고 힘도 없어요. 네, 실제로 SNS나 게임을 장시간 하다 보면 뇌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CNN 방송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시간을 정해 현실 감각을 키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연락할 때는 문자보다는 전화통화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수면 방해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뇌에 혼란을 주어 현재 시간을 낮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깊은 수면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생체 리듬이 깨지고 면역은 물론 키 성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스마트폰이 없어 차라리 다행이네요. 키는 절대 양보 못하거든요. 셋째, 안구 건조증. 우리는 1분에 약 20회 정도 눈을 깜빡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는 그 횟수가 약 10회인 절반으로 줄어 안구 건조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임을 하고 나면 왜 눈이 아픈가 했더니 눈을 덜 깜빡여서 그런 거였군요. 네,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눈을 감고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운동을 하면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거북목 증후군.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거북목 증후군에 걸리기 쉽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이 뭐죠? 거북목 증후군은 눈높이보다 낮은 화면을 오랜 시간 보다 보면 생기는 질병입니다. 스마트폰을 허벅지에 올려놓고 게임을 많이 했는데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거북목 증후군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머리가 앞으로 구부정하게 나와 자세가 망가지면 물론 목의 근육과 인대에 스트레스가 늘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 이미 살짝 거북목이 된 것 같은데 어쩌죠? 네, 목을 가볍게 돌려주거나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면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나타나는 신체 변화가 생각보다 많네요. 다른 부작용은 뭐가 있나요? 네, 이뿐만 아니라 손목이 아프고 저린 손목 터널 증후군도 있고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부작용을 나타냅니다. 네, 저도 스마트폰 하고 있을 때 심부름을 시키면 짜증을 내기도 해요. 네, 빠르게 반응해야 하는 게임이나 채팅을 할 때는 더욱 그렇죠. 제 얘기 같아요. 카톡에서 일이 지워졌는데 대답이 없으면 불안하고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친구와 싸운 적도 있어요.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전문가들은 다음의 세 가지를 추천합니다. 첫째, 스마트폰 관리 앱 설치. 둘째, 게임에 대한 교육 실시. 셋째,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교육 실시. 특히 스마트폰 관리 앱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경우는 절제력이 약하다 보니 부모님의 지도가 필요한데 24시간 내내 부모님께서 지도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음은 물론 유해 사이트 차단, 사이버 폭력 의심 상황 감지와 같은 기능이 있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게임과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교육도 꼭 필요한데요. 게임의 경우는 이용 등급에 맞는 게임을 하는 것과 지나치게 많은 돈과 시간을 게임에 허비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사이버 폭력의 경우는 한 번 올린 글과 사진은 평생 인터넷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과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사기 등 큰 상처를 남기는 범죄가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스마트폰 과의존인지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스마트 심 센터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과의존 진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무료에 결과도 바로 알 수 있으니 진단 받아보길 바랍니다. 검사 받았는데 엄청 심하다고 나오면 어쩌죠? 걱정이네요. 네, 결과는 3단계로 나오는데요.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됩니다.
검사를 해서 고위험군으로 나오면 전문가에게 도움받아 보면 좋겠습니다. 검사를 도와준 스마트 심센터에서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1599-0075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마트폰 과의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해서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1.8%가 게임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에 몰두해 매번 약속한 게임 시간을 넘기거나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또 게임을 못할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게임 중독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게임 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는 건데요.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하나 나왔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이 뇌 구조까지 바꿔 중독을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직장인은 평일에도 하루에 2-3시간씩 온라인 게임을 즐깁니다. 주말에는 안 쉬고 9시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게임에 빠져들면 약속을 잊기도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한 판만 더 하면 제가 레벨업을 할 수 있고, 한 판만 더 하면 더 실력이 늘 것 같아서 더 게임을 못 끄는 것 같아요. 제가 약속 기간을 까먹고. 서울시 보라매병원 연구진이 게임 중독자의 뇌 영상을 정상인과 비교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 크기가 정상인의 것보다 14% 컸습니다. 판단력이나 기분 조절과 연관된 두정엽 일부도 용적이 17% 컸습니다. 이 부위들은 중독 증상이 심할수록 더 많이 커져 있었습니다. 게임 중독이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과부하를 줘 뇌가 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뇌 구조까지 바뀌면 중독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이나 충동 조절이 더 어려워져 중독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악순환입니다. 과하게 커져 있다는 거는 게임 중독 문제를 보이시는 분들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오히려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담당하는 기능상의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바뀐 뇌 구조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게임 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전문가를 찾는 게 좋습니다. 청소년은 학업 스트레스나 대인관계 갈등이 게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너 이거 다시는 못 쓸 줄 알아. 내가 그렇게 안 했잖아. 내가 좀 내놓으라고. 이게 미쳤나? 아니, 미주 거밖에 없네? 아, 우주 이 자식 정말. 우주야, 너 이 새벽에 진짜. 아니 그게 잠이 안 와가지고. 야, 너 이 정도면 중독이다, 중독. 어쩌려고 정말. 그렇게 계속 하시겠다? 빨리 내. 잠깐만 좀 있으면 끝나. 숫자 센다. 셋 때까지 안 주면 너 그 핸드폰 확 뺏어버릴 거야. 잠깐만. 하나. 잠깐만. 둘. 아니. 셋. 아니 진짜. 이게 뭐야 정말. 내가 준다 했잖아. 네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어? 네가 준다고 하면 1시간이야. 엄마가 한두 번 쏘아? 그렇다고 게임 중에 뺏어가면 어떡해. 튀어내려가게 생겼잖아. 승급전이란 말이야. 티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너 한 번만 더 새벽에 핸드폰 몰래 가져와서 이렇게 게임하면 다시는 핸드폰 안 줄 줄 알아. 알았어, 몰랐어. 알겠어, 나가. 제가 누굴 닮아서 저래 정말. 진짜. 엄마! 우리 미주. 오늘 왜 이렇게 일찍 깼어? 아이고, 이뻐라.
아, 맞다. 오빠는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이쁜 미주가 가서 깨우자. 엄마, 어, 오빠 게임해. 지금 게임을 한다고? 아, 진짜 또 저 자식 밤을 샜구만. 아, 아니지. 환갑잔치 가야 되니까. 아, 릴렉스 해야겠다. 아, 근데 환갑잔치 몇 시에 가? 우리 저기 밥 먹고 1시간 뒤에 출발할 거야. 가는데 3시간 넘게 걸려. 와, 아빠 운전하려면 진짜 힘들겠다. 그치? 아빠 걱정해주는 건 우리 미주밖에 없네. 아빠, 내가 중간중간 어깨 주물러 줄게. 그래, 고마워. 내가 우리 딸 때문에 산다. 밥 먹자. 자, 앉아. 우주야! 밥 먹자! 쟤 또 게임 하나 보다. 익히고 있나 봐. 그래? 가서 말해. 아, 자기가 가서 좀 깨워. 쟤 이제 내 말 씨알도 안 막혀. 먹어보자. 우주야. 뭐 아침부터 게임을 하고 그래. 나와서 밥 먹어. 5분, 아니 3분만. 딱 3분. 3분 하고 나와. 예. 뭐래? 미지지 이걸? 그냥 끌고 나왔어야지. 이게 뭐야? 아니, 야. 뭐, 왜 이랬어? 게임에서 져가지고 짜증나서 던졌어요. 너 게임에서 졌다고 이런 거 집어던지고 그러냐? 죄송합니다. 아, 이거 밥 먹고 나와. 됐어. 나도 나와. 갑시다. 에이, 뭘 지금 치워, 그걸. 가자. 밥 먹어. 저거 진짜 왜? 괜찮아. 수야. 에이, 지금 진정하고. 아니 이게 지금 그냥 넘어갈 일이야? 안 다쳤잖아. 안 다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물건 집어던지고 그러지 마. 야, 기분 나쁘다고. 야, 너 엄마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말했으니까 이제 듣겠지. 얼른 밥 먹고 자고 가자. 이러다 늦겠어 진짜. 너 준비 안 해? 가자. 아니, 쟤 좀 봐, 쟤. 한우주! 뭐해, 지금? 준비 안 하고. 얼른 준비해! 저 그냥 안 가면 안 돼요? 뭐? 우리 할머니도 아니고 고모 할머니인데. 저거 말하는 거 좀 봐. 가자. 조용히. 안 간다고? 예. 진짜 안 가? 뭐 가도 딱히 뭐 할 것도 없잖아요. 한우주, 너 우리 가고 너 그렇게 하루 종일 게임이나 하려고 그러지? 안 돼. 너 빨리 일어나. 얼른 나라고 좀.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일어나, 엄마 하는 너 가만히 있으라고 좀. 저기 우리끼리 가. 뭐? 우리끼리 가자. 아니, 그래도 얘 데리고는 가야지. 와이파이 뜯어서 가면 돼. 아니, 아니. 저 이거 없으면 게임 못 할 거 아니야. 미주야, 준비 다 했어? 가자. 너 정말. 쟤 데려가봐야 저거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도. 또 당신도 화낼 거고. 꼴도 보기 싫어. 우리끼리 가자. 안녕하세요.
다들 다 치웠어? 맞지. 방송 하고 있어. 네. 안녕하세요. 야다. 오케이, 10분에. 10분에 오케이. 나 준비한다, 나. 내가 거기서 네가 스탑할 줄 몰랐지 솔직히.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고 아니 솔직히. 안녕하세요. 돈도 없다는 새끼가 PC방은 잘만 다닌다? 얘야? 안 갚는다네? 야, 니는 돈도 없다면서 PC방에서 나오냐? 아니 그게 친구가 빌려줘가지고. 그래. 지랄하고. 야, 언제 줄 건데? 지금 집에서 갖고 올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또 그래놓고 토 낄라고? 나 이제 들어보니까 한두만 아니더만. 죄송합니다. 우리 계속 여기에 있을 거니까 이따 저녁까지 갖고 와라. 네. 안 그러면 진짜 뒤진다. 말로 할 때 잘 하자. 네. 어? 야, 니 아직도 안 갚았어? 갚으려고 했지. 그냥 또 까먹어. 아씨. 왜 때리는 거야 여기는. 그래서 얼만데? 5만원. 5만원? 아니, 10,000원 빌렸잖아. 우리 저 새끼들이 그렇지 뭐. 괜히 빌렸어. 아니 내가 빌릴 때 가지 말라고 했어야지 네가. 니가 혼자 갔잖아. 내가 가서 몰라, 가자. 야. 나 근데 집에 와이파이가 없거든. 왜 와이파이가 없어? 아빠가 갖고 왔어. 아빠가 가져갔다고? 그냥 데이터 좀 좀만. 데이터. 나 그거 싫어. 조금만. 알았어. 내가 돈은 못 갚아도 내가 데이터는 갚아줄게. 당연히 갚아야지. 안 갚으려 했냐? 당연히 갚아야지. 가자. 돈 어떡하지? 아까 바로 박장이다. 됐어. 들어가면 되지. 10백 1호였어. 그지? 2호 아니야? 1호. 7호. 저기 701호 왔어요? 네. 우리 집인데? 누구신데요? 우리 집 엄마인데. 우주 친구들이? 아니요, 저 학교 선배인데요. 아니, 겜비를 빌렸는데 일주일 동안 안 갚아가지고요. 오늘 우주 PC방 갔었니? 네, 아까 만났어요. 그래. 빌린 돈이 얼마니? 아저씨가 줄게. 5만 원이요. 아니, 저 빌렸네. 미안하다. 큰 돈인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저 근데 우리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 PC방 회원가입할 때 전화번호랑 주소 쓰거든요. 그거 봤어요. 되죠? 그래요. 네. 아빠, 저 오빠도 학교 울진이야. 그래? 가만 두나. 자식 어디서 하나 줘. 어딨어요? 너 와이파이도 안 되는데 게임을 어떻게 해? 친구가 데이터 선물해줬는데. 데이터? 이 자식아. 이제 내놔. 너 이거 다시는 못 쓸 줄 알아. 알았어? 안 했잖아, 내가. 좀 내놓으라고. 이게 미쳤나? 이게 사람이야? 엄마가 넘어졌는데 핸드폰만 봐? 어머. 얼마? 너 이거 사람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축구를 열심히 하고 누군가는 음악을 열심히 만듭니다. 왜 사람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걸까요?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주위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네, 저희 오빠는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 농구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저는 그림을 열심히 그려요. 저는 태권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태권도 말고 또 열심히 하는 게 있나요? 저는 게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재밌어서예요. 네, 맞아요. 적당한 시간 즐기는 게임은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게임 속에서 달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바로 온라인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인데요. 오늘은 온라인 게임 중독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게임을 통해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아들이 게임 중독이라 걱정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 카드로 30만 원 넘게 현질을 했지 뭐예요. 남편에게 말해 혼내봐도 아이는 자기가 큰 돈을 마음대로 쓴 건 잘못했지만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면 정말 그 아이템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엄마 아빠가 그런 거 하나 못 해주냐고 도리어 화를 내는 거 있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은 상담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게임에 미쳐 30만 원을 쓴 바보가 아닙니다. 게임에 30만 원을 쓰지 않고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느낄 수 없는 슬픈 소년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현실에서 확인받는 방법을 몰랐나 봅니다. 아들처럼 현실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몰라 시간이나 돈을 낭비해 게임 안에서라도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회사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는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많이 쓰도록 기획하는 팀도 있습니다. 축구 그림. 공부로는 특별한 사람이 되기 어렵죠. 걱정 마세요. 우리 게임 안에서는 쉽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템을 구입해보세요.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할 거야. 저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캐시템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평범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질은 안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 이런 걸 준비합니다. 바로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추가해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다시 투자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작전은 수없이 반복되고 플레이어들은 꾸준히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 게임은 출시 당시 17개의 캐릭터로 시작했는데요. 출시 12년 만인 현재는 154개의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우와! 캐릭터가 154개면 이름을 외우기도 힘들겠어요. 힘들어도 외우고 있어야 게임도 잘하고 인정받지. 네, 게임 내에서 특별함을 유지하고자 캐릭터나 게임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학습하곤 합니다. 이런 게임 회사의 상술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초등 고학년 시기가 되어서도 많은 시간을 게임에 뺏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태권도하고 축구가 더 좋거든요. 그런데 페이커처럼 유명한 프로게이머가 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게임 유튜버들도 그렇고요. 네, 맞아요. 분명 프로게이머, 게임 개발자, 게임 스트리머라는 직업이 있고 노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진지하게 진로를 여기고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응원할 일입니다. 하지만 진로로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회사의 상술에 넘어가 현실에서 공부나 취미생활로 느껴야 할 성취감을 시간과 돈을 낭비해가며 가상 공간에서 느끼는 친구들의 경우는 게임 중독을 걱정해야 합니다. 공부나 운동을 못한다는 소리는 참아도 게임 못한다는 소리는 못 참아요. 아, 이 정도면 중독 같긴 한데 어쩌죠? 네, 그럼 게임 중독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함께할 검사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만든 검사인데요. 총 9가지 문항이 나오니 공책에 1에서 9까지 적은 후 본인이 해당되는 질문에 체크해 보길 바랍니다. 참고로 9가지 질문 중 5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게임 중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 체크해 봤나요? 전 8개예요. 아무래도 심각한 것 같아요. 게임 시간을 속이려다가 들켜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네, 실은 선생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스트레스를 풀거나 기분 전환으로 할 때는 괜찮았는데 하다 보니 점점 시간이 늘어나고 밤늦게까지 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인지 궁금해요. 네, 게임을 하다 보면 흥분 상태에 놓이게 되고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라는 흥분 물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게임을 하지 않는 평상시에도 마음이 불안하고 예민해질 수 있죠. 저도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밥 먹으라고 하면 평소답지 않게 소리를 치기도 하고 그래요. 매번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하곤 했는데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네요. 네, 게임을 하기 전에 게임 시간을 가족들과 약속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지나치게 긴 시간 게임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게임하는 동안 방해받지 않고 게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네요. 또 다른 게임 중독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우선 게임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다른 취미를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악기 연주, 독서 등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되는 취미를 개발해 게임보다 현실에 더 재미있는 활동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게임을 하기 전에 게임 등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하다 보면 지나친 자극을 받아 정신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런 자극에 중독되게 됩니다. 셋째, 게임 알람 끄기. 앞에서 말했듯 어떤 온라인 게임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게임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나 이벤트 광고를 수시로 내보내죠. 게임 알림을 끄면 이와 같은 상술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온라인 게임보다는 싱글 플레이 게임을 즐기기. 온라인 게임은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인해 끝없이 하게 됩니다. 게다가 실력보다는 아이템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 돈으로 사는 아이템에 의존하게 됩니다. 싱글 플레이 게임의 경우 끝이 있고 돈으로 사는 아이템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 중독 예방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질문이 더 있나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게임 중독에 빠진 적이 있어 지금은 게임을 아예 못하게 하시거든요. 다시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려면 어쩌죠? 네, 그럼 게임에 집착하는 모습을 줄이고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부모님 생각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요? 네, 그럼 공부, 숙제, 독서부터 스스로 하는 습관을 만들면 될까요? 네, 거기다가 게임 이외에 운동, 음악, 미술 같은 건강한 취미를 만들어 현실에서의 성취와 재미를 알게 된다면 다시 게임을 시작하더라도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네, 우선 게임 생각을 줄이고 그렇게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게임 중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